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0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9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8월 13일입니다. 오늘은 기해년 개해유월 신의 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볼 명식은 신금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태어나는 사람들은 신금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행상은 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음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 어저께는 양금인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음금 즉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에 비유를 하고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본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주옥 같은 그런 보석 있잖아요. 보석 집안에 뭐 보석, 작은 보석이든 큰 보석이든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반지 내지는 목걸이, 귀걸이. 요즘은 남자분 같은 경우도 귀걸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코걸이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종 피어싱 같은 거. 저는 뭐 피어싱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않았지만 피어싱 같은 거 하는 것도 또 재질 같은 것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걸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신금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뭐 도자기라든가 그 다음에 집안에 유리 같은 거 있죠. 유리 같은 경우도 신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저기 핸드폰 같은 거 있죠. 핸드폰 뭐 요즘 스마트폰 비싼 거 뭐 접는 폴더폰 같은 것도 있는데 그 안에 액정 같은 거 있잖아요. 액정 그게 플라스틱일 수도 있고 유리일 수도 있는데 되게 유리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초창기 스마트폰은 그 액정 자체가 약간은 좀 두꺼워가지고 잘 떨어져도 그렇게 잘 깨지진 않았는데 요즘 핸드폰은 한번 떨어뜨리면 거의 뭐 10번 떨어뜨리면 한 7, 8번은 거의 액정이 깨지는 그런 액정 수리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액정도 따지고 보면 신금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신금. 그래서 그 액정, 신금. 그 다음에 집안에 그 전기 불 켜는 등 같은 거 있죠. 그 등 안에 이제 필라멘트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겉에 이렇게 유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같은 유리라 하더라도 우리 현관문 같은 데 쓰거나 창문 같은 데 쓰는 강화 유리 같은 거 있죠. 오한마로 깨도 잘 깨지지 않는 그런 강한 유리 같은 거 이런 거는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는 좀 경금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약간 특성은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음금에 해당이 되고 주옥 보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으로서 아직 화로서 불로서 단련을 받지 않은 원철과 같은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공부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화로서 기물을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금 같은 경우는 다시 불로서 달구어서 이 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로서 임수로서 계속 닦아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빛을 내야지만 용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의 차이는 뭐냐면 양금은 거칠고 투박해서 화로서 단련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경금에 비해서 부드럽고 그 다음에 유연하면서 그 다음에 온기가 있기 때문에 신금 같은 경우는 화로서 단련하지 않고 물로서 임수로서 도세주해서 반짝반짝 맑고 깨끗하게 빛을 내게 된다라고 하면 경금은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원령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신금 일간에 태어난 월령 유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죠. 자, 유월이라고 해서 알파벳 1, 2, 3, 4, 5, 6, 6의 그러한 유월이 아니라 6월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자축인묘신사 오미신유술해 할 때 그 유월이 되겠죠. 이거는 발음상 잘못 들으면 글자를 쓰지 않으면 꼭 6월과 이렇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뜻하면서 가을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방향으로는 신유술이라고 하는 서방에 해당이 되면서 이 6월은 오행상으로는 금이 아주 왕한 금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신월, 6월, 수월이 서방 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유술 자체가 금이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지만 일단은 신월, 6월을 제외하고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서방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오행상 금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지만 원래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충이 사우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는 수월은 금에 비해서는 일단 토가 더 왕하다라고 놓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것은 신월하고 6월이 가장 금이 왕한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신월도 금이 왕하고 6월도 금이 왕하지만 유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금이 왕하죠. 그래서 이 6월 같은 경우가 금의 뭐예요? 제왕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경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저께 공부하셨지만 가장 왕할 때이기 때문에 양인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오늘같이 양간은 아니기 때문에 음간은 양인의 응함이 없어서 6월에 신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지만은 이건 그냥 신금이 이때 태어나면 걸록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신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금이 왕한 때이기 때문에 일간이 원령을 득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신금이 6월에 태어나면 일간이 어떻게 돼요? 왕하다죠. 왕하다. 그래서 명리서에 이르기를 일간이 왕하게 되면 관사를 이용해서 왕한 일간을 해라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약했을 때는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절에서 약간 일간은 도와주어야 한다는 억부용신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억부용신법. 그래서 이 억부용신법에 따르면은 신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는 그죠. 관살, 뭐 병화라든가 정화로서 신금 자체를 왕한 것은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억제하는 것으로 용신을 치용하는 것이 일반론적이겠지만 그것은 천편일률적으로 억부용신법에 따를 것은 아니고요. 일간의 특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경금이 6월,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건 양간의 습성 양간이기도 하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불로서 다스려야지만 경금으로서 용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경금 신월 6월 정도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왕해서 일반론적인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관살 특히 정화라고 하는 정관을 취해서 경금을 억제하게 되면 기물을 만들어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는 다르죠. 성형 자체가 똑같은 금이다라고 해도 양간과 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로서 단련을 해야 기물을 만드는 그런 그런 습관이라고 한다고 하면 신금 자체는 화로서 이미 단련을 마친 금이기 때문에 다시 화로서 단련하게 되면 오히려 기금속 반지를 녹여서 쓸모없는 그런 걸로 만드는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금 자체는 아무리 왕하더라도 억부 즉 관성으로서 억제하기보다는 식신상관으로서 특히 상관인 임수로서 도세주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임수가 신금을 깨끗하고 맑게 이렇게 닦아줄 수가 있겠죠. 또 특히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으로 보게 되면 유라고 하는 것 지장간을 보게 되면 경금과 신금 두 가지밖에 없죠. 다른 거는 뭐 토가 약간 섞여져 있는 것도 있지만 지지로 유궁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신금밖에 없고 이 경금은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격을 취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유금을 쓸 수가 없이 오로지 신금만 있는데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맑고 깨끗하고 잡티가 하나도 묻지 않은 아주 맑고 깨끗한 것이 바로 신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맑고 깨끗한 금에 생조를 받는 신금이고요. 맑고 깨끗한 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일간이기 때문에 일간도 깨끗하고 일간인 신금을 도세주하는 임수 자체도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금도 깨끗하고 물도 맑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금수쌍청 내지는 금백수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금수쌍청, 쌍이라고 하는 거 우리 쌍둥이 있죠. 쌍둥이는 뭐예요?
구하는 뜻이 하나 해서 금과 수 모두가 맑다라고 하는 뜻이고, 금백수청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하얗게 맑고 깨끗한 것이고요. 수 또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을 같은 경우에 저기 설악산 같은데 천불동 계곡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 천불동 계곡 그 이미지를 찾아보게 되면 가을 같은 때 설악산 같은 데 가면 바위 자체가 시커멓지가 않고요. 맑고 바위도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거기서 떨어지는 계곡물도 굉장히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맑고 깨끗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금 일간들이 6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임수를 보게 되면 성향 자체가 매우 맑고 깨끗한 사람이 많고요. 그 다음에 맑고 깨끗한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상관을 쓰기 때문에 신금일가 6월에 태어나서 상관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도도한 사람들이 많죠. 우리 쉬운 말로 까도녀, 까도남이라고 하죠. 까칠하고 도도한 남자, 까칠하고 도도한 여자. 대략 이렇게 신금 6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있는 사람들이 대략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머리도 총명하고요. 언변도 아주 좋습니다. 말을 굉장히 잘하죠. 근데 이렇게 신금 6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있는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언변도 좋은데 쉽게 입을 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막 우리 제잘된다라고 하죠. 애기들 그냥 막 맞으기만 자기 생각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원래 신금 6월 임수생 6월생이 임수가 있는 사람들은 딱 분위기 파악하고 자기가 할 말과 안 할 말들을 굉장히 딱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냉정한 그런 사람들이고, 가만히 듣다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허점을 잡아서 바로 한방 공격에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공격적이면서 냉정한 사람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뭐 얼마 전에 우리 청문회 있었잖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조국이라고 하는 분, 제가 사주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조국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미지로 보면 신금 6월에 임수 이렇게 있는 사람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그 사람 사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풍기는 어떤 뉘앙스 같은 것이 그러한 좀 뭐랄까요, 좀 냉정하고 차분하면서 할 말 조리 있게 굉장히 따박따박 잘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거기서 청문 절차 했던 우리 저 뭐 의원들도 물론 생떼 쓰는 의원들도 있지만은 진짜 합리적이고 이런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상호 판단을 제대로 해서 질문하고 이렇게 질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뭐 다 같은 국회의원도 아니겠죠. 뭐 국회의원들도 나름대로 사주에 따라서 이제 나름대로 성향이 나타나겠죠. 하지만 그래도 사주를 보게 되면 똑같은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탁기가 있는 국회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지 않고 맑고 깨끗한 그런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사주에 따라서 성향이라든가 그런 어떤 가치관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겠죠. 자, 신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대략 임수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야 되는데 무기토가 여기 뭐 투출한다거나 잠난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주가 매우 탁해지는 것이고, 무토라든가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했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해가지고 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금이 오금되거나 물이 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정도 신금 6월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보고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신금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사주의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어저께 경금 같은 경우에는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게 제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히 양간은 양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특히 음간 같은 경우는 양인의 응함이 없고요. 음간 같은 경우에는 음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금 같은 경우는 유는 음인이 아니고요. 음인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음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신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양인이 아니라 양인격은 되지 않고 신금이 유를 보게 되면 녹에 해당이 되죠. 녹. 그래서 걸록 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걸록격에 해당이 되고, 걸록격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에서 녹을 얻었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간이 왕하게 되면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왕한 일간을 관살로서 억제하는 것이 일반론적인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겠지만, 신금 자체는 관살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임수를 가지고 쓰게 되는데,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월지 자체에 있는 해수만 가지고도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가 있겠죠.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일지상관이면 배우자덕이 좋지 않다. 특히 여명의 경우에는 일지 배우자의 경우에 원래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남편 덕이 있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이거는 신금이 일지 해수 상관을 봤다 하더라도 이거는 6월의 왕한 신금 자체를 도세주옥할 수 있는 그러한 글자이기 때문에 상관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남편 덕이 있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사주 전반적인 틀을 놓고 봐서 해수의 작용을 봐야 되는 것인데, 사주 전반이 수가 왕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남편 덕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고요. 오히려 이제 해수가 용신이라든가 희신으로 작용했을 때는 이때는 상관이라 하더라도 남편 덕, 남자 같은 경우는 처덕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지를 놓고 보게 되면 기해년에 해당이 돼서 다시 해수를 보게 되니까 6월에 해수 2개 정도 보는 것은 크게 금을 과설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 문제가 뭐냐면, 제가 신금 6월에는 임수를 봐서 도세주옥하고 맑고 깨끗한 금백수청을 희한다, 금백정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기토라든가 또 다시 무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게 되면은 물론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힘은 없다 하더라도, 이 하다못해 작은 먼지라 하더라도 반지 같은 것에 묻게 되면 그 반지가 좀 탁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물이 맑은데 거기에 조금의 흙이라도 뿌려지게 되면 물이 흐려지는 것은 조금이라도 흐려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어서, 기토 같은 것이 투출한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오게티, 즉 제거해주는 것이 아주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물을 먹으려고 정수기에서 물을 이렇게 따랐는데 거기에 많지는 않아요. 뭐 자세히 봐야 두세 점 보일까 말까 하는 약간 모래알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물을 뭐 먹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뭐 무심코 내지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저 같은 경우 그냥 뭐 모래알이 몇 개 있네 하고 그냥 먹고 말지만은, 그렇게 민감한 사람들은 그거 보면은 자지러지죠. 아니, 정수기에서 돈을 주고 산 정수기에서, 그리고 돈을 주고 달달이 주면서 뭐예요? 그 필터 교환을 해고 먹는 물인데 안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대번에 전화합니다. 뭐 해가지고 전화해서 막 이제 따지고 그러죠. 이런 거하고 똑같아. 이게 맑고 깨끗해야 할 사주국세가 이게 티끌이 하나 묻어 있는 거가 똑같거든요. 이거는 제거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해수라고 하는 것, 즉 임수라고 하는, 해수의 본기는 임수니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그런 공력이 있지만은, 개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공력이 없다. 오히려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가을에 한기를 좀 더 가중시켜주는 그러한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토도 문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투출하는 것도 똑같은 수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죠. 물론 기토가 얘를 제거해 주려고는 하지만 기토 자체가 뿌리가 없으니까 절대 이거는 제거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수도 기토도 둘 다 이 사주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무자시죠. 이걸 여기다 쓰면 이걸 안 되는 거네. 여기다 써야죠. 그죠? 자,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지지에서 자수를 봤어요. 그러면 유금 하나 빼고는 벌써 수가 해수, 자수, 개수 이렇게 되면은 금에 비해서 수가 좀 되게 더 많은 거죠. 아무리 6월 자체가 금이 왕하다 하더라도 수 자체가 너무 많게 되면은 뭐라 그럴까요? 금의 설기가 좀 많고 과다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금을 좀 더 생해주는 쪽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신금 같은 경우는 약하다라고 해서 무토라든가 기토라고 하는 토로서 생주해주게 되면 오히려 수가 탁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시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금을 방신해주는 것이 오히려 금이 탁해지고 물이 탁해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기토가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해자수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본기가 개수이기 때문에 도세족하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오히려 한기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좀 추운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한기만 가중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오히려 신금을 매금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토 자체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해중무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무토 기토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있긴 있는데 없는 것 같죠. 인성이 있긴 있는데 없는 것 같고요. 이와 같으면 인성이 신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금을 매금시켜 버리니까 오히려 정인인 무토가 됐건 편인인 기토가 됐건 오히려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고 사주 자체를 탁하게 만드는 그런 오히려 패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주 원국에 화가 한 점도 없으니까 약간 쌀쌀하죠. 쌀쌀해. 사람이 약간 좀 냉정하고 좀 뭐랄까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약간 쌀쌀 맞은 그런 온기가 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다음으로 기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신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금 자체가 왕이에요. 더 이상 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가 이 정도 있으면 능히 신금이 6월에 태어났으면 이 정도는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단지 조금 부족한 거라고 하면 조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정화보다는 뭐 뿔이 있는 병화 정도가 있어서 조우를 하게 되면은 사주국세는 좀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조우가 좀 미흡한 것이 약간 흠인데, 생시에서 다시 기축이 있게 되면 이거는 인성이잖아요. 신금한테 인성이고 편인이기 때문에 신금 자체를 매금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금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굳이 다시 토로서 신금을 생각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오히려 신금이 생조를 받긴 받지만 오히려 수와 금을 탁하게 만드는 그런 패단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무술시를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아무리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술토 자체 뿌리를 둔 무토는 세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신금 이 자체가 그렇게 뭐 완철급저렇게 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신금을 매금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생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을 막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술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개수를 파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거 자체는. 근데 무술이 와서 더 중요한 건 신금을 매금하거나 술을 막히게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